회사 돈 빼돌린 직원 잡았습니다. 근데 함부로 자르면 더 큰일 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통장에 남는 돈이 이상하게 부족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착오일 수도 있고 정산 과정에서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요일마다 돈이 맞지 않고 특정 직원이 근무한 날에만 금액이 틀어집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누가 빼돌리는 건가? 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괜히 의심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2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눈치를 보며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횡령이 맞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처리하면 직원을 잡고도 회사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령하는 직원을 발견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상황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단계는 대부분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갑자기 돈이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직원을 불러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상황은 오히려 꼬입니다. 예를 들어 CCTV를 확인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따로 챙기는 장면이 얼핏 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바로 불러서 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은 부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거래 내역, 정산 기록, 출입 로그, CCTV까지 하나씩 맞춰봅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2단계를 대충 넘기면 이후 모든 대응이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매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은 직원과의 대면입니다. 여기서 많은 회사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감정이 올라가서 바로 몰아붙이거나 확인도 없이 범인으로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령 횡령이 사실이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대면할 때는 공격이 아니라 확인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날짜에 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고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남아있어야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직원이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상황은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의 증거 확보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징계나 해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정도면 바로 잘라도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횡령은 분명 중대한 사유지만 아무 절차 없이 해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직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횡령이 맞는데도 절차 문제로 회사가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합의입니다.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금액과 기한, 지급 방식까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끝내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과도한 압박을 하면 오히려 회사가 역으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항상 냉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잡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빈틈이 있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람이 모든 돈을 관리하거나
검증 없이 처리되는 구조라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중 확인 절차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사람만 바뀌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횡령 사건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대응하면 피해를 줄이고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기록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 이 흐름만 지켜도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서두르기보다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 하나가 회사 전체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